지아는 이른 아침 병원 진료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임신 확인서를 몇 번이고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적인 초기 임신 상태라고 설명하며 무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지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연결한 지아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좋은 소식 있어요. 지안의 말에 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지만 지안의 표정은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동안 말을 흐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축하의 말을 건네며 지안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잘해보면 되지 않겠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국 지아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말 오후 지아는 조심스럽게 강 여사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지안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 임신했어요. 말을 꺼낸 뒤 지아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계산하는 기색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굳어지며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 애를 낳겠다고? 지아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형편과 민수의 경제 상황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짙게 묻어 있었죠. 지아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 여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괜히 집만 늘리지 말고 생각을 좀 해.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지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뒤늦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민수를 보자마자 더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는 있고? 민수는 대답을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애까지 키울 생각이면 착각이야. 지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우리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나갈 거면 나가.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누구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는 듯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선택도 있었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결국 근처 숙박 앱을 통해 작은 원룸형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당장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지아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지아는 조금씩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시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민수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이어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아는 현재 위치를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려고? 민수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갑자기 예민해진 것 같다고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안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좀 생각해 볼게. 그 말은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지안 혼자 남았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정리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컨디션을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은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지안은 식사를 거른 채 자리에 남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편 강 여사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임신과 상황을 자신의 방식대로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점점 과장되었고 책임은 모두 지안에게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걱정했지만 일부는 강 여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이른 아침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보다 조금 이른 방문이었지만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지안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지안은 의사의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죠.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안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안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이 더 강했습니다. 지안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지안을 따로 불렀습니다. 최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안은 업무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지만 팀장은 근무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업무량 감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효율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몸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팀장은 더 묻지 않았고 지안 역시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설득해 보겠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 문장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강 여사는 지안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직장과 소득, 과거 이력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지안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민수에게 전달하며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지안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책임이 민수에게 돌아온다는 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괜찮아? 지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대답은 사실과는 달랐지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먼저 끄는 쪽은 지안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지안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지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강 여사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지아는 민수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지안을 향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불렀어. 그 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강 여사는 지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혼해서 들어와 놓고 지금 상황에 애까지 낳겠다는 게 말이 되니? 직설적인 말이 거실 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소득 내역과 생활비 지출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상황을 전달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받은 임신 관련 기록도 꺼냈습니다. 건강 상태와 관리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지안의 손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표정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 듯 하다가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여사는 손을 탁자에 내려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 부담만 늘리는 거잖아. 그 말에 몇몇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그 반응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을 나누려고 결혼한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 여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아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지안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 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안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각자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 안에 다시 소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카페에 앉아 오늘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 군데에 연락을 남겼습니다.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과 법률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였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 여사가 과거 가족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분쟁 내용과 관련된 문서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강 여사는 다시 한번 가족 모임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친척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당일 지아는 이전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주변 시선은 여전히 많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준비해온 파일을 조용히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강 여사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을 향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의 과거 재산 분쟁 기록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이어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는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분위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집으로 돌아온 뒤 바로 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이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아나, 오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한 뒤 짧게 답했습니다. 시간 정해서 보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그 자료들 처음 보는 거였어. 민수는 시선을 피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는 당황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없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같이 정리해 보면 안 될까? 그 말은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랑은 분리해야 해요.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야? 민수의 질문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얽혀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좀 줄 수 있어? 민수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정리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선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지아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지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향후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차근히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준비해 둔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해온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답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아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 내린 결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이른 아침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알아보던 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지안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매물을 추천하며 바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안내를 받아 몇 군데 집을 둘러봤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작은 거실과 깔끔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본 집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며칠 뒤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사 당일 지아는 최소한의 짐만 옮겼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리해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지아는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침대를 놓고 식탁을 정리하고 작은 물건들을 배치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 점점 생활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와 근무 형태에 대해 다시 조율했습니다.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업무 강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지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도움은 조용히 건넸습니다. 지아는 그 배려를 부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민수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오직 현실적인 문제로 제한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몇몇 친척은 강 여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외부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선택한 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지아는 병원 검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관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생활 습관도 조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지안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걸음도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지아는 병원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옷과 담요를 정리하며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입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지만 지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손잡이를 꼭 쥔 채 호흡을 조절하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눈을 떴습니다. 작고 따뜻한 존재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가 건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새로운 숨결이 더해졌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수유와 잠 그리고 짧은 휴식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함이 쌓였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로 일정 기간 휴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해둔 계획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아는 현실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지아는 만남의 시간과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우선으로 고려한 조건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짧게 인사를 하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특별한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집 안에는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습니다.